설 앞두고 추가 대학살,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정상적인 인사의 범위 안에 드는 인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인사. 어제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 통과했어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사건 등등 이른바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은 대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인 내일 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검찰 내부에서 인사 교체 폭은 줄이되 현 정권 수사팀 인원을 콕 집어서 바꾸겠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연휴 전 인사는 설 쇠느라 흩어진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나서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설 직전에 인사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차 인사는 윤석열 무력화, 내일 인사는 정권 수사팀 무력화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박선배 변호사님, 특히 이 시점이 설 연휴 전이라는 것, 한 검찰 관계자는 이제 설에 고향도 내려가야 되고, 설 앞두고 미리 휴가 쓴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요때 딱 인사를 해서 검찰이 반발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장급 인사 때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죠.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검찰총장 간에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공방이 오갈 정도였는데, 예. 사실 후임, 즉 부장검사급 이하 인사는 그 정도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대폭 물갈이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죠. 그런데 그 시점을 설 연휴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조직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조직적인 행동으로 나오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인지, 공분이 무르익을 과정이 필요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직전에 인사가 단행된다면 각자 본인들 업무하시는 분들도 업무하시겠지만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가 모여서 이 논의를 충분히 이어나감으로써 공분을 표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 시간을 뺏는 거다. 그 시간을 뺏는 거다라는 분석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검사장급 고위직 인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무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 실무진이 수사 기록으로 남겨두면 교체되는 실무진이나 예. 고위직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직전까지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건 자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성규 대변인, 청와대 계셨으니까 한 가지 좀 좀 안타까움은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신 거니까 판단은 뒤로 하고, 설 연휴 전에는 보통 이제 신임 법무부 장관도 오셨고 새로 중앙지검장도 오셨으니까 좀 수사팀들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어찌됐든 의아됐든 햄 세트라든지 식용유 세트 아니면 고향길에 부모님 갖다 드려라 하고 사과랑 배 예쁘게 많이도 아니고 한 6개만 해서 검사들한테 좀 이렇게 선물 주고 그런 걸 좀 기대한 분도 많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너 나가가 될 수 있는 이 인사안이 발표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네요. 우선 아까 농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미애 장관 농담. 예, 6학년 때 그랬다는 거죠. 강단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셨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분위기에서 그냥 농담으로 정말 던진 건지 모르겠는데 상황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농담이든지 말이든지. 지금 상황 속에서는 섬뜩하게 들렸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얘기 알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예,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미 1월 8일 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95% 이상 노정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설 연휴 직전에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 검사들의 뜻이 모아지기 이전에, 그리고 관심이 막 불러일으켜서 뭔가 힘이 응집되게 하기 전에 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언론 측면에서는 언론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기자들도 연휴를 챙겨야 돼요. 예. 사실은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있겠느냐, 쓸 필요 있겠냐 하지만 그렇지도 않죠. 현실은 기자들도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직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거. 직제 개편은 왜 하죠? 원칙을 얘기하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효율적이겠더라. 그래서 그 효율에 맞춰서 직제를 바꾸고 그 직제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안을 지금 서둘러 통과시킨 거예요.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가 이제 내일 모레 인사가 이번에 단행되는 인사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니다만, 예.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누구든지 그 보직에 가서 하던 일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예, 그럼 지금 이미 정권을 향한 또는 정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 수사 흐지부지 되거나 중간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설 연휴 전에 저걸 마무리한다? 안 돼요. 무슨 얘기죠? 이거 제대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가지 말자는 얘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다. 저는 이게 너무 거침이 없어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근도 고쳐내지 말라는 얘기 했다는 것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일들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가는데 거침이 없고 눈치를 보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국민들이 눈뜨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선수 총장님. 박성규 교수님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꼭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네. 괜찮습니다. 조목조목 그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그 틀에 있어서 제가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까 저 추미애 장관이 한 건 저는 농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농담 아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고 인사, 사실 예고된 인사입니다. 명절이라는 그 시기는 말하기에 따라서 야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조직에서 인사 책임을 한번 진 적이 있었는데 예. 주말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일요일 날 전날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축적된 것을 그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인사 내용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검사한테 알고 있다고 봐요. 이미. 예. 특히 많은 사람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억울하게 한직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정부가 뭡니까? 사법농단, 그중에서 우병우 수석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검찰의 인사의 어떤 그 전행, 이런 것들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 정리를 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위 적폐란 말 쓰다 보니까 뭐 과거 정권에 대한 어떤 보복, 또 현 정권에 잘 보인 줄순 사람한테 좋은 자리 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들이 글쎄 언제부턴가 경찰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굉장히 약간 그 눈에 보일 정도로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고 뭐 로비 아닌 로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쩌면 그 생각보다 그 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걸 바라진 않지만 이번 인사 왜냐하면 폭이. 방금 방금 이야기 나왔다듯이 이제 직제 개편을 하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뭔가 목표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제 윤 그 검찰총장의 어떤 진언이 있었어요. 의견을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번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간 간부도 그냥 그대로 다 남겨놔라. 그렇죠.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일지 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직제 개편과 맞다면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런 농담 아닌 진담을 했다면 그걸 장기적으로 저는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아까 다인 선생 이야기 나왔지만 그것은 대통령이자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뜻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춘다면은 속도를 좀 조절해야 돼요. 속도 조절해라. 모든 것을 급하게 하지 마라. 과감하게 해버리면 그 추미애 장관도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호불호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적인 소위 사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 권위가 완전히 추락되기 시작하기 사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 사무총장의 검찰 수사의 방향에 맞는 진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가급적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상철 총장님이 상당히 돌직구 추미애 장관에게 주문한 거예요. 윤 총장의 명령 중, 윤 총장의 요구 중 상당수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예. 인사나 정책 발표 같은 걸 할 때 효과가 상황에 따라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 같이 국민들이 관심과 관여가 굉장히 있는 것은 갑자기 발표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야 저항을 못 해요. 예. 근데 이렇게 중간 간부에 대해서 갑자기 발표를 한다거나 뭐 천지개벽하듯이 뭐 인사를 한다거나 하면 만약에 소위 뒤집어 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더 반발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공청회 내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해도 예. 괜찮다. 그래야지 반발도 없고 합의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대결구도 뭐 조국 장관처럼 무슨 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직 아니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여유 있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연 앞으로 발표될 2차 인사도 지난번 1차 인사 때처럼 실무진이 저 바다 건너 혹은 저 땅끝 마을 혹은 수사 권한 없는 무슨 연수원 이런 데로 갈 인사가 될지 아니면 슬로우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일 인사안이 발표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